미국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첫 시간으로 미국 대학 학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빚은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대학의 종류와 학비를 설명해드리고 학자금 빚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연말연시 배워서 남주자 강 박사가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편 댓글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조만간 답해드린다고 하고서는 한 달이 지났네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보통 미국의 대학교는 사립대와 주립대로 나뉩니다.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학비가 비싼 편입니다. 주립대는 주정부 부속 고등교육기관이고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합니다. 사립대와 주립대 모두 4년제 대학이 있고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2년제 사립은 존립이 어려워서 많이 사라지고 보통 2년제는 주립이 많습니다. 오래된 대학의 벽에는 담쟁이 덩쿨이 있지요. 아이비 리그는 원래는 대학 간의 스포츠 리그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의 유서 깊은 명문 사립대학교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오래된 순서대로 보면 하버드, 예일, 유펜, 프린스턴, 콜롬비아, 브라운, 다트마우트, 코넬입니다. 하버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연방대법원과 종교의 자유 편에서 설명드린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매사추세츠로 온 초기 이민자들 기억하시나요? 영국에서 온 목사님이었던 존 하버드의 기부로 1636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일이 1701년에 커네티컷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펜실베니아에, 그리고 프린스턴이 뉴저지에 세워졌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이 1754년에,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브라운 대학이 1764년에, 뉴햄프셔에 있는 다트마우트 컬리지, 아이비 리그 중에 가장 작은 학교죠. 176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설립된 코넬 대학이 1865년에 뉴욕에 세워졌고요. 코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도 하기 전에 식민지 시절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역사만큼 오래된 대학들입니다. 역사가 아이비리그 대학들만큼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서 깊은 명문사학들도 많습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빠뜨린 명문사학들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주립대학교는 주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주정부의 규율을 따라야 하고 주정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합니다. 많은 부분이 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 거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이죠. 교육 정책은 정말로 주마다 다릅니다. 제가 잘 아는 두 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부하고 뉴욕 주립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년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구 중심의 UC, University of California가 9개의 지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UCLA, UC Berkeley, UC San Diego 이런 식입니다. 반면에 교육 중심의 CSU,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두 23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역시 그 지역 캠퍼스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CSU 로스앤젤레스, CSU Fresno 이렇게요. 뉴욕 주립대는 다양한 유형의 대학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4년제 대학과 같은 유형은 25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약자인 SUNY 뒤에 캠퍼스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식입니다. 그 중에 4개의 대학이 University Centers라고 연구 중심의 큰 대학들입니다. 미국에서 2년제 주립대학을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있으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16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4년제 주립대의 학비가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2년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도 합니다. 뉴욕주의 경우도 주 전역에 30개의 커뮤니티 컬리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역시 SUNY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학비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미국 학사 일정은 한국과 달리 가을에 시작해서 봄에 끝납니다. 대학 졸업식도 5월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사 일정을 표기할 때는 2해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봄까지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환율은 편의상 1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2020-2021년 학비입니다. 수업료가 6,350만 원 정도이고 기숙사비와 식비까지 합치면 8,24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등록금입니다. 1년에 8천만 원이 넘는 학비는 한국 기준으로 엄청난 돈이지요. 미국 기준으로도 그렇습니다. 중산층은 엄두도 못 내는 학비입니다. 2020년 가을에 미국 센서스가 발표한 2019년 가구 소득 보고서에 따르면 65,712불,
즉 7,230만 원이 중앙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가구의 반은 7,200만 원보다 적게 벌고 나머지 반은 7,200만 원보다 많이 번다는 뜻입니다. 예일 대학의 1년 학비가 8천만 원이 넘었죠. 이 얘기는 미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해 가족 모두의 수입을 다 등록금으로 내도 아이비리그 학비로는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학교에선 장학금이 후합니다. 예일의 경우 장학금은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외국인이나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와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포함합니다. 가족 총 수입이 7천만 원보다 적은 경우 부모님은 한 푼도 안 냅니다. 수업료, 기숙사, 식비까지 일절 감면이라고 합니다. 가구 수입이 그 이상 또 2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에서 20% 정도만 냅니다. 하버드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1년 등록금은 8천만 원 정도이고 역시 가구 수입이 7천만 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수입이 7천만 원 이상 1억 6,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감면되거나 전체 학비의 10% 정도만 부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하버드 대학은 부자 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수입과 지출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 씁니다. 그럼 어떻게 돈이 많으냐고요? 하버드와 예일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학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 학교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기금은 2020년 당시 46조 원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자산 규모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주 정부에 의지하는 주립대를 보겠습니다. 주립대는 보통 주 거주민과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을 차별하여 수업료를 책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1년 등록금은 3,400만 원 정도입니다. 타주 학생의 경우는 6,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캠퍼스마다 아주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수니의 경우는 뉴욕 주민인 경우 수업료가 800만 원이 안 되고 기숙사 생활을 할 경우 전체 등록금은 2,500만 원 정도입니다. 타주에서 온 학생의 경우는 2배가 넘는 수업료를 냅니다. 1,9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전체 등록금은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캠퍼스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아주 진보적인 주입니다. 2017년에 뉴욕주는 가구 소득 중하위층 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Excelsior Scholarship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수입이 1억 4천만 원 정도 이하인 뉴욕 학생은 수업료가 다 공짜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해 수만큼 졸업 후 뉴욕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에서 투자해 키운 인력을 뉴욕주에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싼 대학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주립이기 때문에 뉴욕 주민이 아닌 학생들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업료를 냅니다. 뉴욕 주민의 경우 1년 수업료는 550만 원 정도이고 기숙사 생활을 할 경우 1,900만 원 정도 듭니다. 뉴욕 주민이 아닌 경우는 모두 합쳐서 2,4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이렇게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54%의 학생이 융자를 받고 융자 받은 학생들 중 2020년 1인당 평균 빚이 4,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성인의 14%는 졸업 후 계속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체 학자금 빚 규모는 1조 5,700달러, 1,727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지요. 연방정부에 있는 교육부 산하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은 매년 132조 원의 돈을 대학생들의 장학금이나 근로장학생 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9월까지 중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1,700조에 달하는 학자금 빚을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한 정치적 안건입니다. 현재 그 빚을 탕감하거나 감면받는 방법은 저소득 지역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등 몇몇 경우만 있습니다. 탕감이나 감면을 지지하는 진보와 이를 반대하는 보수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